폴더 만들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파일 탐색기 또는 내 PC 어떤 것도 좋습니다. 탐색기나 내 PC 실행합니다. 문서 폴더로 가겠습니다. 왼쪽에 탐색창에서 문서를 클릭, 문서에다가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서에 클릭, 그리고 여기다가 폴더를 만들겠습니다. 오른쪽 버튼 누릅니다. 새로 만들기, 폴더 클릭. 폴더 이름은 ITQ입니다. 영어로 ITQ라고 적어주세요. ITQ라고 적고 엔터를 칩니다. 내 PC나 파일 탐색기를 실행하셔서 문서에 클릭하시고 ITQ라는 폴더를 만듭니다. 되셨죠? 이렇게 폴더가 만들어졌으면 창을 닫겠습니다. 잘 보시고 자격증 시험을 보실 분들은 이제 어떤 거를 유의하셔야 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수검자 유의사항입니다. 수험자는 문제를 받은 즉시 문제지와 수험표상의 시험 과목 프로그램이 동일한지 반드시 확인합니다. 파일명은 본인의 수험번호 다시 성명으로 입력하여 내 PC의 문서의 ITQ 폴더에 하나의 파일로 저장해야 하며 답안 문서 파일명이 수검자 다시 성명과 일치하지 않거나 답안 전송을 하지 않아 미제출로 처리될 경우는 실격 처리됩니다. 여기 예시를 보시기 바랍니다. 수험번호 8자리에 다시 자신의 이름으로 파일명을 준다는 거. 그리고 답안 작성을 하시려면 파일을 저장하고 답안 전송 버튼을 선택해서 감독위원 PC로 답안을 전송합니다. 답안 작성 중에도 주기적으로 저장하고 답안 전송을 하여야 문제 발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답안 문서는 지정된 경로 외에 다른 보조기억 장치에 저장하는 경우 지정된 시험 시간 외에 작성된 파일을 활용할 경우 기타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타인에게 전달 또는 외부 반출하는 경우는 부정 처리됩니다. 문제의 조건은 MS 오피스 버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16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시험을 완료한 수검자는 답안 파일이 전송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감독 지시에 따라서 문제지를 제출하고 퇴실합니다. 답안 작성 요령입니다. 온라인 답안 작성 절차는 수험자 등록, 시험 시작, 답안 파일 저장, 답안 전송, 시험 종료 이런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총 4단계 제1작업부터 제4작업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제1작업부터 순서대로 작성하고 조건대로 작업합니다. 모든 시트의 A열은 열 너비 1로, 나머지 열은 적당히 열을 조절합니다. 모든 작업 시트의 테두리는 출력 형태와 같이 작업합니다. 해당 작업란에는 각각 제시된 조건에 따라 출력 형태와 같이 작업합니다. 답안 시트 이름은 제1작업, 제2작업, 제3작업, 제4작업으로 하며 답안 시트 이외의 것은 감점 처리됩니다. 각 시트를 파일로 나누어 작업해서 저장할 경우는 실격 처리됩니다. 유의사항과 답안 작성 요령을 설명드렸습니다. 제1작업에 대한 자료입니다. 이제 요거를 데이터를 입력하고 거기에 아래 조건에 따라서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창을 닫습니다. 엑셀 실행하겠습니다. 새 통합문서 누릅니다. 버전은 2016 버전으로 합니다. 워크시트가 몇 개가 필요하다고 아까 답안 작성 요령에서 설명드렸죠. 총 제4작업까지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만들 거는 3개를 우선 만들고 나머지 하나는 그거는 차트를 만들면서 추가될 때 그때 이름을 입력합니다. 워크시트를 추가하겠습니다. 밑에를 보세요. 왼쪽 아래 시트 1 하나만 있으신 분은 시트를 2개를 더 추가합니다. 더하기 표시를 눌러서 시트 1, 2, 3이 생기도록 합니다. 기존에 시트가 3개 있는 분은 그대로 계시면 됩니다. 시트 추가합니다. 시트 3개를 추가합니다. 되셨죠? 이번에는 워크시트 이름 변경합니다. 답안 작성 요령에서 제1작업, 제2작업, 제3작업으로 반드시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름 변경하겠습니다.
시트 1에다가 더블 클릭해서 제1 작업입니다. 붙여서 써주세요. 엔터. 제2 작업도 입력하겠습니다. 시트 2에다가 더블 클릭. 제2 작업. 시트 3에다가 더블 클릭해서 제3 작업. 이렇게 시트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이번에는 열 너비를 조정하겠습니다. 제1 작업부터 제3 작업까지 모두 A열의 너비는 1로 하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죠? 제1 작업에다가 클릭. Shift 키를 누르세요. Shift 키를 누르고 제3 작업에다가 클릭. 그러면 그룹으로 묶어집니다. 그룹으로 되어 있는지 위에 보세요. 그리고 A열 머리글에다가 클릭하고 오른쪽 버튼을 누릅니다. 열 너비는 1입니다. 1.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되셨죠? A열의 너비가 아주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제2 작업을 눌러서 그룹 해제. 1 작업 클릭, 2 작업 클릭, 3 작업 클릭해서 A열의 너비가 줄어들었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제1 작업에다가 클릭. 임의 셀 아무데나 클릭. 되셨죠? 네. 제1 작업에다가 클릭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장을 미리 해 놓겠습니다. 저장은 수험번호 빼기 이름으로 저장하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죠? 저장하겠습니다. 파일 탭을 누르고 저장 클릭. 찾아보기 누르세요. 문서에 ITQ 폴더 엽니다. 그리고 파일 이름을
수험번호 8자리 1, 2, 3, 4, 5, 6, 7, 8로 하겠습니다. 빼기 본인의 이름을 적어주세요. 그리고 저장 누릅니다. 저장 클릭. 화면 상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기까지 순서 어떻게 했나 한번 짚어볼까요? 일단 먼저 워크시트 몇 개 추가? 3개 추가. 이름을 제1작업, 제2작업, 제3작업으로 이름 변경하고 제1작업 시트에 클릭하고 Shift 키를 누르고 제3작업을 눌러서 그룹 지정을 한 다음에 A열 머리글을 클릭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열 너비를 얼마로? 1로 바꿉니다. 그리고 그룹을 풀어주셔야 되죠. 제1작업 이외에 다른 작업 시트를 클릭하면 그룹이 해제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까지 한 거를 내 PC의 문서 폴더에 ITQ 폴더에 수험번호 빼기 이름으로 저장합니다. 거기까지 했습니다. 이제 기본 글꼴 지정하기입니다. 문제를 잠깐 보겠습니다. 문제를 보겠습니다. 모든 데이터 서식에는 굴림의 11포인트로 한다는 거. 요게 기본 글꼴입니다. 문제마다 다르니까 똑같은 글꼴로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문제의 글꼴은 굴림의 11포인트로 하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정렬은 숫자 및 회계 서식은 오른쪽 정렬, 나머지 서식은 가운데 정렬로 작성하고 예외인 것은 출력 형태를 참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글꼴 지정하겠습니다. 엑셀에서 제1작업 시트에 클릭하고 이물셀 아무데나 클릭. 모두 선택하겠습니다. 컨트롤 A입니다. 컨트롤 A. 모두 선택합니다. 그리고 위에 글꼴 맑은 고딕으로 되어 있습니다. 클릭하고 굴림이라고 직접 써주세요. 굴림 쓰시고 엔터를 반드시 칩니다. 그리고 크기는 이미 11포인트로 되어 있습니다. 예, 잠깐 설명 좀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 쓰시다 보면은 행이 두 줄로 될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의 셀에 여러 줄을 입력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입력하는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의 셀에 여러 줄을 입력할 때 Alt 엔터를 칩니다. Alt 엔터입니다. Alt 엔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F4 셀에 그렇게 입력해야 됩니다. 한 줄을 입력하고 Alt 엔터를 치고 다음 줄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입력하시다 보면은 폭이 좁은 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적당히 넓혀 주시기 바랍니다. 열폭은 하시다가 폭을 넓혀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입력하시면 됩니다. 데이터를 입력하기 전에 병합을 먼저 하시고 데이터를 입력하시는 게 조금 편한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의 셀에 여러 줄을 입력할 때는 Alt, Enter를 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조금만 더 기다리겠습니다. 다 입력하신 분은 문제 다운받은 거하고 입력하신 거하고 내용이 같은지 틀린 지점이 없는지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셀 높이를 조정하겠습니다. 행 높이 열폭과 행 높이는 얼마로 하라고 주어지지 않습니다. 적당하게 조절하시면 됩니다. 먼저 위에 1행 머리글부터
삼행머리글까지 삼행에 대해서 행머리글을 조절하겠습니다. 1행머리글부터 3행머리글까지 블록 지정하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행 높이는 저는 21로 하겠습니다. 해보고 나서 다시 조정하면 되니까요. 21로 하겠습니다. 확인 누릅니다. 정해진 건 아니니까 어떤 값으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1행부터 3행까지 21로 했습니다. 그리고 4행은 이미 많이 높이가 조절되어 있어서 안 건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5행 머리글부터 14행 머리글까지 블록 지정합니다. 5행부터 14행까지 일단은 저는 17로 해보겠습니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행 높이 17 그리고 확인을 누릅니다. 되셨죠? 17로 지정했습니다. 이제 제목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도형으로 제목 만들겠습니다. 도형으로 제목 만들기 하겠습니다. 문제를 보겠습니다. 먼저 제목은 도형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과 그림자 오프셋 오른쪽을 이용해서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블럭 해제하시기 바랍니다. 블럭 해제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문제를 잠깐 다시 보세요. 위에 출력 형태를 보시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려야지 되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B1부터 시작해서 G 반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만들어졌습니다. 그죠? 만들겠습니다. 삽입 클릭, 도형에 클릭, 도형 클릭, 도형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한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사각형 중에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거를 클릭하고 B1셀 십자가를 갖다 대시고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G열 머리끌 반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이렇게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되셨죠? 네. 그리고 그림자 오프셋 오른쪽을 이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림자를 주겠습니다. 위에 도형 효과 누릅니다. 그리고 그림자 바깥쪽에 두 번째 줄 첫 번째 겁니다. 바깥쪽에 두 번째 줄 첫 번째 오프셋 오른쪽을 누릅니다. 되셨죠? 그리고 지금 글자를 입력하겠습니다. 글자는 모던 뷰티몰 회원 등급 관리를 입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입력하겠습니다. 모던 뷰티몰 회원 등급 관리라고 이렇게 적어줍니다. 그리고 글꼴 굴림의 24에 검정색의 굵게 그리고 채우기는 노랑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화면 상단에 홈 탭을 누르고 글꼴 굴림 쓰고 엔터 크기 24 입력하고 엔터 그리고 검정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자색 검정 테마색 중에서 검정 텍스트 1입니다. 그리고 중간 맞춤, 가운데 맞춤 합니다. 중간 맞춤, 가운데 맞춤 둘 다 누릅니다. 그리고 그리기 도구 아래 서식을 눌러서 도형 채우기는 노란색으로 채웁니다. 표준색에서 노랑입니다. 그리고 굵게 하겠습니다. 홈에 굵게 합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입력하신 다음에 반드시 테두리에 클릭하고 굴림에 24포인트에 그리고 굵게 검정 그리고 그리기 도구의 서식에 도형 채우기 노랑 도형 효과 눌러서 그림자 바깥쪽에서 첫 번째 오프셋 오른쪽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되셨죠? 네. 이제 결제난을 만들어야 됩니다. 결제난은 어디다 만들까요? 조금 멀리감치 빈 셀에다가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L열 20횡에다가 만들겠습니다. L열 20횡에다가 만들겠습니다. L20셀에다 클릭. L20셀에다 클릭합니다. 지금 작업표에 전혀 영향이 끼치지 않는 곳 조금 멀리감치 보시기 바랍니다. L20셀에다 만들겠습니다. 예, 결제난 만들겠습니다. 예, 잠시 문제 좀 보겠습니다. 임의 셀에 결제난을 작성하여 그림으로 복사 기능을 이용하여 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본은 삭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L20에다가 클릭하겠습니다. 되셨으면 결제 입력하고 M20에다가 클릭, 담당 N20에다가 대리, O20에다가 팀장 입력합니다. 되셨죠? 21행을 봐주세요. 21과 22 행, 머리끌 행에 21과 22 사이에 수평선상에 마우스를 갖다 대세요. 그리고 21행을 늘립니다. 그리고 L열을 좁히겠습니다. L열을 좁히겠습니다. L열을 좁혀주세요. 반으로 좁힙니다. 그리고 L20, 21을 블록 지정하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누릅니다. 그리고 세로 쓰기 해야 됩니다. 바로 위를 보세요. 이곳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곳이 글자를 세로 쓰기가 들어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세로 쓰기 누릅니다.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블록 지정 L20부터 O21까지 블록 지정해서 글꼴 그룹에 테두리 넣는 곳에 목록 화살표를 눌러서
모든 테두리 넣어주세요. 이렇게 결제란을 만들어 놔주시기 바랍니다. 되셨죠? 예. 이제 이거를 그림으로 복사해서 맨 위 제목 옆에다가 붙일 겁니다. L20부터 O21까지 블록 지정합니다. 화면 상단 홈 탭에 클립보드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클립보드라는 그룹에 복사라는 게 목록 화살표가 붙어 있습니다. 목록 화살표를 누르세요. 목록 화살표를 누릅니다. 그리고 그림으로 복사 누릅니다. 그림 복사 창이 떴습니다. 그림 복사 창에서 그대로 확인을 누릅니다. 그리고 임의셀 아무데나 클릭해서 붙여 넣기 하겠습니다. 컨트롤 V 하세요. 컨트롤 V 하면 조절점이 있는 결제란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거는 그림이라는 얘기죠. 이제 드래그해서 그림으로 붙여진 거를 드래그해서 위에다가 갖다가 맞춰줍니다. 모양은 뭐를 보고 맞추시냐 하면은 문제를 보고 맞추셔야 됩니다. 예. 문제를 보시면 결제란이 이렇게 H열부터 J열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요걸 보시고 맞추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네. 그리고 제가 아까 잠시 목소리가 안 나간 적이 있지요. 그게 셀 병합하는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데이터 입력하기 전에 먼저 셀을 병합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디를 병합하시냐 하면은 B13부터 D13 그리고 B14부터 D14 그리고 G13부터 I13 요 세 군데를 먼저 셀 병합을 하고 데이터를 입력하는 겁니다. 그리고 열폭은 그때그때 입력하시면서 조정하시면 됩니다. 이 셀 병합할 때 목소리가 안 나갔습니다. 예. 아직 셀 병합 안 하신 분은 지금이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그 다음 것 또 하겠습니다.
결제난까지 만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셀 서식하겠습니다. 숫자는 오른쪽 맞춤을 해야 되고 회계 형식으로 넣어줘야 됩니다. 쉼표 유형 넣어주라는 얘기입니다. 먼저 셀 서식 지정하겠습니다. 숫자 셀, 숫자가 들어있는 범위를 지정하겠습니다. F5부터 H12까지 범위 지정하고 그리고 E13부터 E14까지 범위 지정하고 J5부터 J14 범위 지정합니다. F5부터 전월 구매액이 들어있는 곳부터 H12까지 블록 지정하고 컨트롤 키를 누릅니다. 컨트롤 키를 누르시고 2, 13, 14 나중에 값이 구해질 거죠? 미리 해놓습니다. 또 컨트롤 키를 누르시고 J5부터 J14까지 블록 지정합니다. 표시 형식 그룹을 봐주세요. 쉼표 스타일 적용합니다. 요게 회계 형식입니다. 쉼표 스타일 클릭, 그리고 오른쪽 맞춤 누릅니다. 숫자는 오른쪽 정렬이 돼야 됩니다. 오른쪽 맞춤 누릅니다. 되셨으면 블록 해제합니다. 이제 셀 색을 채우겠습니다. 셀 색도 채우고 테두리도 넣어주고 하겠습니다. 먼저 B4부터 J14까지 블록 지정합니다. 모든 테두리 넣겠습니다. 글꼴 그룹에 밭전자 모양 보이지요? 클릭. 그리고 그대로 바로 옆에 목록 화살표를 누르고 굵은 바깥쪽 테두리 누르세요. 바깥쪽은 굵은 게 들어가야 됩니다. 블록 해제합니다.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B4부터
J12까지 블록 지정합니다. B4부터 J12까지 블록 지정하고 여기도 바깥쪽 굵은 테두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그렇게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굵은 바깥쪽 테두리 클릭합니다. 블록 해제합니다. 그리고 셀 병합해야 되는 데가 있습니다. F13부터 F14 병합하고 대각선을 넣습니다. 예. F13, 14 블록 지정합니다.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누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셀 서식 누르세요. 셀 서식은 컨트롤 1키입니다. 컨트롤 2를 눌러서 대각선 넣으러 가겠습니다. 앞으로 셀 서식은 컨트롤 1입니다. 그걸 이용하시면 됩니다. 셀 서식 들어갑니다. 테두리 왼쪽, 오른쪽 대각선 선택하시고 확인을 누릅니다.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셀 서식은 컨트롤 1입니다. 앞으로 대각선 하실 때는 컨트롤 2를 누르고 테두리로 들어간다는 거 되셨죠? 이제 셀색 채우겠습니다. B4부터 J4 제목줄 그리고 G14 그리고 I14 셀에 대해서 색을 넣어야 됩니다. 문제를 보겠습니다. B14부터 J4, G14, I14를 주황으로 채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B14부터 J4 컨트롤 키를 누르고 G14 그리고 I14 선택하셨으면 셀색 채우기 누릅니다. 채우기 색에 클릭, 주황에다가 클릭, 표준색의 세 번째입니다. 이렇게 색이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셀 서식 지정합니다. 문제를 보겠습니다.
H5부터 H12셀에 대해서 숫자 뒤에 건을 붙인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하겠습니다. H5부터 H12까지 블록 지정합니다. 셀 서식 컨트롤 1입니다. 그리고 표시 형식입니다. 표시 형식 지정합니다. 사용자 지정 클릭. 우리 아까 쉼표 유형을 넣어줬습니다. 그 스타일에다가 뒤에다가 건을 붙이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표시 형식에서 사용자 지정으로 들어와서 형식 중에서 샵, 샵 0으로 되어 있는 형식, 이게 세 자리마다 쉼표를 넣는 형입니다. 그거를 먼저 클릭. 그리고 그 뒤에다가 입력합니다. 문자기 때문에 큰 따옴표를 붙여주시고 건이라고 입력합니다. 그리고 보기를 확인합니다. 이렇게 입력한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세 자리마다 쉼표가 들어가야 되고 뒤에다가 건이 붙어야 됩니다. 이렇게 입력하시고 확인을 누릅니다. 예. 되셨죠? 네. 이제 마지막입니다. 셀 이름 정의합니다. 문제 보겠습니다. F5부터 F12에 대해서 전월 구매액으로 이름을 정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하겠습니다. 우선 전월 구매액 범위 주겠습니다. F5부터 F12까지 블록 지정합니다. 블록 지정합니다. 되셨죠? 왼쪽 상단을 보세요. 왼쪽 상단에 이름 정의란이 여기입니다. 이름 정의란에 전월 구매액이라고 이름을 적어주세요. 전월 구매액이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칩니다. 예.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블록 해제합니다. 예, 여기까지 다 되셨나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데이터 입력하는 제1작업 입력하는 것까지 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함수를 이용해서 이 성별, 추가 적립금, 밑에 회원수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이제 함수 시작합니다. 저장하겠습니다. 파일 탭을 누르고 저장 누릅니다. 되셨죠? 네. 이제 여기까지가 오늘 수업입니다.